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정규장 끝나자마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하고 나서 25%가 폭등했습니다. 25% 폭등. 엔비디아가 덩치가 작은 종목이 아닌데 실적 발표 한 방에 25%가 폭등합니다. 자, 이래서 주식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테슬라와 더불어서 너무 거품이 많다. 인간적으로 PR이 너무 높다. 너무 고평가된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 맨날 욕먹으면서도 신기하게 계속 올랐었죠. 자, 물론 지금은 테슬라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전고점 경신하고 역대 최고가를 달성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고평가라고 하든 말든 어차피 갈 기업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결정적으로 2분기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의 50%, 즉 1.5배 넘게 제시하면서 야, 이 정도면 진짜 엔비디아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 자신감이 너무 넘치네. 전망 너무 밝다. 시장 전망치를 50%나 상회한다고?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호하지 않을까요?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또 오릅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현재 인공지능에 개발되고 있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하고 있는 그야말로 독점 회사입니다. AMD와 인텔도 물론 GPU를 만들지만 사실 게이밍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가 잘해도 너무 잘하거든요. 정말 기술력 차이 솔직히 엄청 많이 납니다. 엔비디아의 주력은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게이밍 분야에서는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았고요.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칩이 엔비디아 H100 텐서 코어 GPU죠. 게이밍 GPU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고가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비싼 제품, 거의 부르는 게 값인데 이런 고성능 GPU 분야에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14%, 전분기 대비해서는 18%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해서 114%나 매출액이 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1%,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성장하지 못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율주행, 아니 당연히 앞으로 크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엔비디아는 향후 6년간 140억 달러에 달하는 자동차 솔루션을 수주했는데 자, 1년 전까지만 해도 110달러라고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새 30억 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30억 달러면 거의 4조입니다. 4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25%가 올랐는데 다른 종목이라고 설마 가만히 있었을까요? 덩달아서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적인 예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TSMC가 있는데 자, 엔비디아 GPU, TSMC가 거의 다 만들어냅니다.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당연히 TSMC도 잘 나가겠죠. 그리고 TSMC에게 장비를 공급해주는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장비 업체들도 똑같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수혜를 받게 됩니다. 또 엔비디아 GPU에는 메모리 반도체, 즉 GDDR 메모리도 탑재가 되는데 세계 3위 DRAM 업체인 마이크론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편입이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오르는 거죠. 서로 공생관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3배짜리 속슬도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죠. 자, 엔비디아의 GPU 결국에는 누가 주문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연산용 GPU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걔네들이 많이 사가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마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 나스닥 100도 당연히 많이 올랐겠죠. 심지어 나스닥 100에는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00을 3배로 추종하는 TQQQ도 시간의 거래에서 4.3%가 올랐습니다.
오케이, 오늘 오른 건 그렇다 치자. 엔비디아가 워낙에 단짝 실적을 냈으니까 잠깐 오를 수 있지. 그런데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자, 이런 분야들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분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시작인 분야죠.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보다 앞으로 발전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야들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물론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기업을 보유하고 좋아지는 기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피터 린치가 했던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 주식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피터 린치의 말대로 좋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2020년 8월 17일에 올렸던 영상인데 제목을 보시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대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거의 10분 넘게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올렸던 영상인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댓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로 제가 고정을 아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